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땅값이 0.8%대 올랐다는데 올해는 좀 마이너스로 나오려나요? 자, 첫 번째로는요, 올해 땅값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땅값이 0.8%대 오른 것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실 텐데요. 기사부터 먼저 볼게요. 작년 땅값 0.82% 올라 금융위기 이후 최저폭이다. 그래서 연도별 지가 변동률을 보면요, 2011년에 1.17 그리고 2012년에 0.96 이후 땅값이 계속 올라가다가 2018년에 정점 찍고 떨어졌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끌족들 막 부추기면서 떴다가 재작년에 폭락할 때 2.73까지 떨어졌고, 작년에 올라간다, 저점 찍고 올라간다 라고 했는데 0.82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자, 2023년에 소비자 물가는 3.6% 상승을 했다. 즉 화폐 가치 하락, 요거는 저희가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거는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다. 저희가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막 부정하고 무조건 폭락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구라치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부정한 적은 없어요. 다만 부동산 시장이 왜 자꾸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냐, 화폐 가치 하락보다 부동산이라는 실물 가치의 상승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폐 가치 하락이 연 2%씩 된다. 그러면은 부동산도 그 정도만 올라야 되는데 부동산은 막 30, 50 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즉 요것에 대해서 부정한 적은 없다.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실물 가치 상승이 3.6%다. 근데 땅값은 0.8% 올랐다. 이거 자체가요, 현금의 가격은 100만원짜리 실물의 물가는 103만 6천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100만원짜리 땅값은 100.8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28,000원 떨어진 셈이다, 가치가.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이미 땅값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 아까 설명은 첫 번째로 했지만 올해 땅값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이걸 보시면요, 아까 기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역별로 수도권은 3.03에서 1.08로 상승률이 떨어졌고, 지방도 2.24에서 0.40으로 20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 그 다음에 세종도 3.25에서 1.14, 서울도 3.06에서 1.11, 그 다음에 경기도도 3.11에서 1.08로 나타났고, 제주도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2022년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땅값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던 2022년보다 2023년에 땅값 하락이 더 컸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땅값 자체가 원래 막 떨어지는 게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땅값 어떨 때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경공매로 싸게 나올 때. 분양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요, 땅값이 많이 떨어지면 됩니다. 지금 땅값 거품이 굉장히 심해요. 저희가 저번에 그런 영상을 올렸었죠. 절대 분양을 받지 말라고. 왜? 지금 분양가는 공갈빵이다. 왜냐면 아까 뭐 부일남 정택 씨가 영끌해야 되는 이유에도 그런 이야기 썼죠. 자재비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재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서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땅값이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땅값이 빠지는 경우이고, 자재비나 인건비는 그렇게 여력을 크게 줄 수가 없다는 소리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자재비가 비싸서 집값이 올라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지금 특히 많이 올라간 자재인 철근하고 시멘트만 보더라도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9평 34평짜리 전용 84 짓는데 철근값 시멘트값 올라간 부분을 적용을 해서 보니까 평당은커녕 총 가격도 2, 3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거 가격 올라봤자 1, 2천 수준이었다. 9평 하나 짓는데, 평당도 아니고 9평 하나 짓는데 그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분양가는 작년에 한 10% 넘게 올랐죠. 인건비가 폭등을 했느냐? 인건비가 폭등을 했어요? 지금 건물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건물이 무너지던가 하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 부실 자재, 즉 자재비가 올라서 집값이 올라갔다고 하면 자재를 똑바로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인건비 이야기를 하는데 싸게 들여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충 이래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들이 많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무량판 구조 때문에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량판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면요 종사자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다시는 분이 있는데요 무량판 구조의 문제라기보다 철근 결속을 대충해서 나온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철근 결속도 대충하고 구조 자체도 무량판 구조라서 짱짱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구조고 계획대로 만들지 않으면 그리고 그 와중에 철근도 빼돌려줘.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으니까 무너지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굳이 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지금 하자가 있는 아파트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왜 그래요? 싸게? 외국인 노동자를 쓰면은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기를 앞당기는 거죠. 그래서 범다한 아파트 무너질 때 GS 다른 현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들렸어요? 비 오는데 콘크리트 타설하고 있다. 비 오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왜 할까요? 빨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하려고. 왜 빨리 하려고요? 공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기를 그렇게 단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이 다 거짓인 게 나왔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합리적인 분양가라는 걸 주장하고 싶으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주장하고 싶으면 원가를 합리적으로 공개를 해라. 왜 유독 건설사들은 그게 안 되냐? 이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 거품은 심하죠? 작년보다 땅값은 덜 올랐는데 분양가는 더 올랐어요? 분양가 거품 심한데 여기서 여러 가지 다 따져봤을 때 인건비, 그 다음에 자재비 이런 것들은 계산 때려보면 다 나오는데 숨겨져 있는 게 땅값이죠. 이 땅값이 나중에 이제 사업장들이 무너지면서 PF 문제로 PF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 보고 지원하라고 그래요? 금융권 보고 지원을 하라고 그러죠. 근데 지원을 하는데 금융권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죠. 왜? 문제가 커지니까 지금 대손충당금 쌓으라고 하잖아요. 대손충당금 쌓아야 되면요 금융권에서도 막 돈 지원해주면은 금융권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PF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부실 사업장은 처분시키겠다. 살리는 게 아니라 처분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금융당국에서 나오는 이유가 더 이상 금융권도 정부도 마구 도와주긴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요게 된다는 소리가 말 그대로 경국매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또 한 가지 지금 PF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 같은 경우는 한 20-30% 정도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나 일본 근데 KPF는 5에서 10%만 가지고 진행을 한다. 요 구조를 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5에서 10%가 아닌 저축은행처럼 20%를 자기 자본으로 맞춰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20%를 갖춘 곳들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땅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한 15% 갖췄다. 자기 자본. 아무리 짠해도 10% 갖췄다. 5% 갖췄다. 이런 애들 다 사업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즉 뭐가 줄어든다? 수요가 줄어든다.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언론에서 그렇게 집값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수요 공급의 논리다. 자본주의는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 흘러간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와 있다. 문재인 정부야 그러니까 공급 좀 더 해라. 근데 문제는 그때는 언론에서는 공급만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지만 공급보다 더 중요한 건 수요라고 그랬어요. 왜? 공급은 이미 결정이 나서 변동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수요는 대출이나 금리나 규제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13대책 풀어주니까 둔촌주공 일병이 심폐소생술 받고서 살아났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DSR 우회를 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어줬더니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긴 했다. 금리도 막 누르고 그러니까. 이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사들이 지금 금리가 높아요? PF 금리는 어마어마하게 높을 수밖에 없죠. PF 금리도 높고 거기다가 지금 자기 자본 비율을 늘려라. 즉 대출도 줄이겠다는 소리죠. 규제만 풀어주면 뭐예요? 문재인 정부 때 아무리 규제 강화했어도 대출 금리 때문에 시장이 살아났었죠. 윤석열 정부 때 아무리 규제를 완화했어도 대출 금리 때문에 시장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 대출 금리를 푸는 규제 완화가 나오니까
시장이 움직였던 것처럼 얘는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해도 쉽사리 PF 금리가 떨어지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해가지고 전체 금리가 낮아지면 뭐예요? 내 신용돈 더 낮아져가지고 나한테는 더 비싼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도 강화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수요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되고 있죠. 공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경공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현황이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는다. 땅값은 떨어진다. 땅값이 떨어지면 땅값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올려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할인 분양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가세를 할 거예요. 지금 페이백도 나왔어요. 할인 분양이 아니고 아예 페이백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페이백 때려준다. 이런 현상도 나왔어요. 즉 이게 현실이다. 땅값은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 무너지고 건설사들 무너지면요. 땅값은 자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 대비 땅값은 떨어졌다. 즉 실질 땅값은 떨어졌고 실질 땅값이 아니라 명목 땅값 진짜로 0%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